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군산에 둥지를 들고 출범했습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도내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됩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 마케팅과 전문가 양성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의 운영을 맡게 된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과 도내 사회적 기업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군산의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예.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군산에 이제 열게 됐는데 예. 이제 어디에 있고 우선 알아야 되니까 예, 어디에 예. 있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3월 30일 날 정식 개관식을 했고요. 네.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올 초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3월 30일 날 이렇게 개관식을 했고요. 네. 군산의 군산대학교 정문 쪽에 네. 군산대하고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익산 쪽에서 군산을 가다 보면은 그 전용도를 타고 갔을 때 군산 대학교로 진입하는 네. 입구 쪽에 새로 진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되겠습니다. 네. 뭐 잘 모르신 분들은 군산대를 찾아서 예, 가면 예. 쉽게 찾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네. 이제 이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우리가 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뭐 지원센터다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고 해서 예. 도 단위 예. 이제 그 기관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만든 배경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민간 조직으로 또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고 하는 공간에 집적화가 돼서 사회적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것이 사회적 경제 타운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랄지 예, 마을 예. 기업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그렇죠. 이런 걸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경제타운에 가서 예, 예. 좀 상담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예, 있으면 예.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도내 이제 이런 그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이제 사회성 있는 예, 예. 사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그 주체들을 저희가 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 네. 사회적 기업, 사회적 두 기업, 번째는 마을 기업, 마을 기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 기업까지 합해서 자활기업. 저희가 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체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는 사회적 기업은 약 310개, 300여 그다음에 개. 마을 기업은 110개. 네. 그 외에 이제 협동조합과 자활기업 합해서 약 2천여 개의 사회적 경제 그 추진 체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천여 개나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예. 있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아닌가. 활성화가 그렇습니다.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사회적 경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네.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조직체들인데 이런 조직체들이 수도권을 빼고는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전라북도에 세워진 것도 이런 어디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도 많이 있고 또 네. 그런 주체들끼리 서로 교류 활동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하고 보면은 이제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예. 그렇고 일부 시군 우리 도내에는 거의 이 시군들이 아마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다 예, 해서 예. 시군 단위로 또 운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하고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하고 이런 시군 단위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하고 예. 좀 그 헷갈리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예, 뭐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네. 그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사회적 경제 센터를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회적 경제를 좀 그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군별로 또 특별히 좀 특화해서 육성해야 될 기업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군 단위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들이 있어요. 네.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또는 어떤 체계적인 사업 지원 체계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규모 있는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광역 센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센터하고 시군 센터하고 서로 협력해서 네. 역할을 잘 조정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네. 되면은 사회적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큰 혜택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만큼 이제 그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단위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그렇죠. 내면 좋겠다. 예, 예, 뭐 예. 그럼 이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더욱더 예. 그런 어떤 체계를 효율적으로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네. 네,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이제 지금까지 쭉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전라북도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에서 하는 일들을 예. 갖다가 이 구체적으로 조금 예, 예. 총괄적으로 좀 예.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기업들이 좀 활동적으로 네,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 체계가 잘 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하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또 우리 그 진흥장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존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많이 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해주는 일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혁신 타운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당히 건물도 크고 그렇죠. 방도 많더라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어떤 예. 조직이 상당히 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좋은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네. 활동적인 그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주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 입주실이. 기업 입주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32개 실을 운영을 하는데 네. 현재 도내 좀 우스운 업체들이 다 네. 들어와서 지금 둥지를 트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입주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때 필요한 공용 시설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렴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좀 사회적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용 서비스 지원실. 네. 그다음에가 이제 체험 교육장도 설치가 돼 있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시제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교육장과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기업들한테는 일단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일반 기업들보다는 여건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입주하실 때 아주 저렴하게 평당 한 10,000원 정도 네. 되는 비용으로 이 좋은 최첨단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상당히 큰 이제 장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개 기업이 이제 예.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제품을 또 예.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장점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기업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어서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는 센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네. 각종 지원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좋고. 거기서는 정보가 상당히 그 원활하게 그렇죠. 통용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처음 만들어진 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사회적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그 진흥원 프로그램들도 이곳에서 와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방 중앙의 정보들을 최첨단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사회적 기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돼서 분들도 이런 그 사회적 경제 핵심 타운에 이제 입주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 기업의 주체를 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자활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볼 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기업 형태를 가진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지원 체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도록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요. 네, 처음에 시작을 하는 단계부터. 그렇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일반 기업도 창업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법 체계랄지 또는 그 제공하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미리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하기 전에 사업화 지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이 창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인력 지원 사업들은 별개로 저희가 마케팅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제품화 사업들, 제품 개발 지원 사업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적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맞춰서 정부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맞추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면서 고용도 유지하고 또 이런 매출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걸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을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마을 기업도 이제 농촌 주민들께서는 일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하고 있는데 이 마을 기업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체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마을 기업은 이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약 100여 개가 넘는 마을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정착이 된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정읍에 있는 모 회사인데요. 약 한 매출액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40억, 50억 정도. 연간요? 연간 매출액은 40억, 50억 하는데 거기에 마을이 상당히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떡류를 생산을 해요. 계절별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밀키트를 생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의 마을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마을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 체험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한 업체 중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면서 마을 기업인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먹는 죽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근데 먹는 죽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로는 상당히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거기도 한 매출 한 50억 정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그래도 매출이 항상 부족해서
영업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을 했더니 의료기관 쪽에 아무래도 죽이니까 네. 환자들 그 대형 음식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저희가 가서 일단 남은 의료원에 네. 이것을 제품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은 의료원에서 환자들이 그 여러 종류의 죽을 골고루 영양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오히려 그 제품에 대해서 더 그 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써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기업 지원 체계도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의 지원 체계하고 비슷합니까? 그렇게 비슷합니다. 네. 또 이제 마을 기업도 예비 마을 기업 단계를 거쳐서 네. 지정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비하고 지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지원 체계가 조금 규모랄지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고 네. 사업비 지원 규모가 그 예비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지정인 경우에는 많게는 1억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영위를 경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예. 이제 지정 마을 기업으로 그렇죠. 단계를 상승해서 예. 그것이 영원히 계속 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은 대개 이제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그래서 단위로? 예비 사회적 기업도 2년간 지원하고 지정 사회적 기업도 2년간 지원하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지원하고 있는 마을 기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사무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장.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 업무가 그 능한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젊은 직원들이 이런 마을 기업에 사무장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또 그 마을의 그 마을 기업과 관련된 제품 개발과 또 회계 처리 같은 것을 좀 명확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마을 기업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 그 활동가나 예. 뭐 전문가 예, 이런 분들을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셈이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지금 원장님께서 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협동조합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판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거냐. 예. 그래야 기업으로서 존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품의 마케팅, 예. 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예. 다양한 또 지원 사례가 좀 있을 것 같고 예, 뭐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 예. 생각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이렇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도 그 마케팅 요즘 네. 특히 그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사업 규모가 많이들 커졌고 온라인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매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그런 유통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대규모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도록 해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라이브 방송들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찍고 그런 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네.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홈쇼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들이 한 번 방송 출연하는데 몇천만 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경우에 저희가 그 홈쇼핑 MD들하고 같이 상품을 골라가지고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되면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그 죽을 생산하는 업체를 의료기관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사회적 기업들은 공공구매 이게 공공 부분에 이렇게 입점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만 모아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 회계 담당자랄지 또는 그 제품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특히 이제 온라인 시대에 그렇죠. 맞춰서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을 상의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나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 하면은 상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마을기업에서 사무장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그 전문적인 어떤 그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을 좀 교육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육 방식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약 한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회계, 법률, 또 아까 그 어떤 공공기관 구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들을 필요로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도 하고 이런 이제 전문가들을 또 양성해주는 그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전문적인 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사회적 경제혁신센터나 경제통상진흥원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가면은 좋은 어떤 그 지침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제 공유 경제입니다. 그렇죠. 이 제품이나 물건이나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써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같이 아시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직은 좀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직은 좀 낮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희가 예를 들면 아이들 장난감이랄지 또는 그 책이랄지 또는 생활용품 중에서 고가의 상품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같이 공유하면은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공동체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그런 제품들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지금 장려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그 시설이나 물건이나 또는 그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능 기부도 어떻게 보면 또 그 분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유가 되고 시민들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성 있는 이른바 그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들한테 또 상부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라북도에 군산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집적화가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꼭 그 운영을 해서 모델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도민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단체,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기업들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의 역할은
아무리 이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사회적 경제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이었습니다. 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